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에서 중고등학생 이제 전 과목 학습 코칭하면서 질문 퀘션 하면 앤서 답변하는 과외식으로 자기주도 학습 운영하는 동아쌤이라고 합니다. 제2의 공부방이라는 분 블로그 타고 와서 그 블로그에 있길래 가입을 했는데 인사차 매니저님이시네요. 쌤 특공대. 매니저님 글 이제 허락 받고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글이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내 아이의 독서 습관, 내 집 분위기가 좌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환경 따라서 습관이. 그쵸. 선천설하고 후천설에서 후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재능이 발휘를 한다는 것이죠. 네. 후천적인 환경으로 재능을 꽃필 환경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천적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거. 자, 유아기는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그죠, 맞죠? 네. 그런데 중고등학생도 뭐 만들어라고 했어요, 제가? 습관. 공부 습관 만들어야 되니까. 습관, 어느 정도 습관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서울대도 가고 그 습관 정도에 따라서 진학을 하죠, 학생들이. 네. 자, 공부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유학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습관이란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기 시습지 나왔어요. 공자가 불역락화, 불역여로화. 근데 배운 다음에 뭐라고? 하기 시습지에서 익힐 습이 아니라 습이 뭐라고요? 습관. 습관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불어 모방 본능, 뭔가를 배우려고 하죠.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최적기이다. 그러니까 일찍 만들어야 되는데 일찍 안 되더라도 결국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기뿐만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서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이나 말투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선생님들 집안에서 아이하고 서로 존댓말 쓰는 유아기 때 서로 존댓말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이가 아이한테 존댓말 써서 아이한테 존댓말을 익숙하게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는 집 서로 아이하고 밥 먹었어요? 이렇게 밥 먹었어요? 이렇게 이런 말투에 자극을 받아 그대로 따라서 하죠. 왜?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부모의 습관이 아이의 습관을 똑같이 모방시켜요. 그러니까 자,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평생 네가 나중에 아이들 낳아서 기를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습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부하면서 만든 네 습관, 인생에 대한 태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습관이 뭐라고요? 네 아이에게도 바로 영향이 된다고. 됐어요? 네. 내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다. 어떻게 간단해요? 엄마가 좋은 습관을 먼저 실행하면 된다. 실행해야 된다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만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 읽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면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고 책 읽는 모습에 습관을 들여야 돼. 보여주기만 하면 보여주기식이다 라는 걸 배워. 신기하게 아이는. 이해돼요? 네. 바른 말은 사용하는 아이로 커주기를 바라면 먼저 올바른 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단다. 근데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유전자 변형을 해야 되죠? 네. 유전자가 변형되지가 않아요. 살면서. 조금 환경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서 변화하기도 하는데 콩 심은 데 팥이 안 나기 때문에 콩을 심고 싶으면 콩을 만들어야죠. 콩을 구하고. 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모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부모들한테 강사들이. 네. 근데 모범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거는 진짜 즐겨야 돼, 부모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A라는 집안에 갔는데 그 A의 자식에 대해 책을 읽어줬어요. 몇 권을? 10,000권을. 10,000권을 몇 번? 5번. 근데 이 학생은 카이스트를 갔어요. 포항공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 A라는 분이 되게 현명해졌어요. 젊었을 때 다르게. 자,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 읽기의 효과는 누구한테 좋다? 부모한테. 부모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젊었을 때는 그냥 봤던 책인데 아이에게 읽어주다 보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되새기고 되새기니까 내가 강해져요. 자,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강해진다고요? 부모가 먼저 강해지니까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져요. 책 읽기로.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보통 바둑에도 나와. 아생, 연우, 살타라 그러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아생. 연우, 남을 공격해야 돼. 내가 설고 살타. 타인을 죽이지만 바둑이니까 전투니까 그렇지. 에? 내가 먼저 살아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 대학에는 뭐라고요? 수신제가 치국 편찬하고 그랬어. 자기가 몸을 먼저 수신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제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야. 그러니까 수신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책 읽기는 아이에게 책이 읽어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읽는데 더불어 우리 아이도 좋아지는 거야. 엄청나게 좋은 행동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자, 특히 독서 습관은 중요하다. 왜? 독서는 뭐라고? 영혼의 힘을 강하게 독서. 독서는 토양이야, 토양. 뭔가 나무가 자라는. 아이가 재능이란 씨앗이 있으면 이 토양이야, 토양. 이 토양에 수많은 뭐라고? 수많은 흙 알갱이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이 나무가 나중에 뭐라고요? 뿌리가 깊이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책과 친숙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친숙하는 거는 특이하죠. 네. 확률 낮죠. 불가능하죠, 거의. 네. 놀이를 통하던 지속적으로 노출하던 재미있는 책 읽어주기를 하던 네. 일상 속에서 아이에게 흥미를 유지시켜 준다면 어떤 독서 습관이 형성될 수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또 특성이 하나가 흥미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 자주 데려가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놀게 하는. 도서관 시설도 활용하고. 자, 그 다음에 서점에 데려가는 겁니다. 서점. 여러 권의 책을 살펴보고 그 중에 한 권을 귀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거기다가 도서관 플러스 박물관에 가거나 박물관도 책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책. 박물관에 가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도 이거는 살아있는 책이고 연극은 이거는 영화도 영상책입니다. 이렇게 넓게 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영혼이 강해져요. 영혼. 그 아이의 에너지 근본적으로 타고난 영혼이 강해져요. 뭐라고요? 이 흙이 강해진다. 자, 아이의 책 읽기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엄마의 독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자, 엄마는 본인을 위해서는 힘든데 아이를 위해서는 또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내 독서 습관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쵸? 본인보다 더 아이를 위하는 게 모성일 수도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독서 습관을 잡으면 그 부모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줄 읽든 시간을 정해서 읽든 화장실 앞에 책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간단하게 화장실에서 책을 보면 변비 걸린다고 빨리빨리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안이 어느 시간대는 전부 다 전자장비를 끄고 책 읽는 시간을 두든지 아니면 엄마가 집에 있을 때 또 다른 외국어 같은 거를 꾸준하게 공부를 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봐야죠. 이제 사실 스마트폰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아니고 폴더폰 쓰는데요. 스마트폰이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공부하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그래서 제가 학습상의 유일한 금기 하나만 정해라. 그럼 학습상의 유일한 금에는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절대 사주지 마라. 집에서 태블릿 PC로 터치 모니터로 연습을 하게 할지언정
스마트폰은 본인의 것이 되고 이게 접속 시간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학습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잠시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사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주 접하는 정도는 넘어서야죠. 습관이란 것은 인식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걸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습관이 완성된 아이들은 책을 읽지 말라고 하면 도망가가지고 이불 속에서 불 켜고 읽기도 하고 몰래 저쪽 방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고 그래요. 그 정도가 되면 독서에 빠졌다 할 만하죠. 자, 어려운 책이나 남들이 다 읽어봤다는 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 관심 있는 주제 책. 그런데 이런 거 했을 때 책을 빌려다주는 원칙은 보통 3대 3대 3이라고 합니다. 3대 3대 3인데 첫 번째는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아이가 있으면 보는 거. 세 번. 그 다음에 이거는 엄마가 권장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보면 이것까지 보는 기회가 생기겠죠. 엄마 권장. 이렇게 빌려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도서관 강의나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책을 빌려다 주는 건 부모의 의무고 책을 빌려다 주는 것 부모의 의무고 책을 보고 안 보고는 자식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를 다 하셨으면 부모의 의무로 아이의 책을 읽어 주셨으면 그걸로 족하시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 아이한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나아가도 된다는 믿음을 줘야 아이의 재능이 꼽힙니다. 아이에게 강제로 책을 빌려다 줬는데 이걸 안 읽는다고 체근하거나 읽지 않았으니까 이걸 왜 빌려다 주냐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부모의 의무라고 책을 빌려다 주는 것. 제가 도서관 강의 다니면서 유일하게 부모의 의미는 아이들한테 책 빌려다 주는 거. 돈이 많으면 사다 줘도 되는데요. 사다 줄 때는 책에 푹 빠졌을 때는 사다 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사다 주기만 하면 책이 쌓여요. 이런 상담하기도 하는데 책을 책장에 무사하게 꽂아놨는데 애들도 별로 읽은 게 없어요. 그러면 책과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책을 살 때는 첫 번째는 책을 사다 줄 때는 아이가 서너 번 봤는데 또 빌리고 하는 10번 이상 자주 보는 책을 사주다가 두 번째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 아이들한테 책을 고르는 법을 연습을 시키고 책 고르는 법.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아이랑 서점에 가서 아이가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본인이 고를 수 있도록 본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쪽으로 아이의 독서 이력 아니면 아이의 관심, 재능이 보여지는 쪽으로 이렇게 사줘도 늦지 않고 나머지는 이렇게 빌려다 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소리나는 책도 있고 이제 어린 유아들이요, 헝겊책, 촉감책, 다양한 책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소리나는 책, 헝겊책, 촉감책도 책이고요. 도서관에 있는 뜰에 있는 낙엽도, 꽃도, 풀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 입은 모습들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적에 만나는 사람들과 부모가 대화하면 그 만남의 대화들은 사람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지 마시고 아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이 사람책을 어떤 책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도가 굉장히 많죠. 어쨌든 다양한 책들을 내주어 재미있게 이끄는 것처럼 어른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책, 흥미를 유지하면서 재밌는 것부터 읽으셔도 돼요. 내가 재미있는데 우리 아이도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책부터 빌려다 주시기 바라죠. 자,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접하면 순차적으로 책 자체에 빠져들게 되죠.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뭐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0년 이렇게 잡고 차근차근 무리 없이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2년 읽는다고 책 읽는 재미나 책 읽는 능력이 늘어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곳곳마다 바구니에 읽을 책, 읽고 싶은 책 상비해 놓고 친숙해 하는데, 이렇게 놓는다고 또 특별히 그 아이들이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집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됐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놓는 공간, 책꽂이 한 공간,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놓는 공간, 그리고 이 아이가 자주 읽는, 집에 있는 책이지만 자주 읽는 책을 놓는 공간, 뭐 권장하는 책을 놓는 공간, 뭐 이렇게 3분 정도로 3등분 정도 해서 도서관에서 이거는 자주 읽는 거, 이거는 권장하는 거, 이렇게 놓으면 뭐 충분하게 이렇게 한쪽에 지정된 장소에 항상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게 아이의 손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높이면 되겠죠. 그러면 곳곳에 뭐 집에 책 한 기가 가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책 보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자, 횟수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보는데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책 속에 쏙 빠져서 책을 보고 있지만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 이게 이제 독서 산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이 독서 산매경에 훨씬 더 잘 빠집니다. 독서 산매경. 이런 독서 산매경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죠?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르고 책을 읽죠. 독서 산매경에 빠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독서의 그 매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책이 가득한 집안의 분위기,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부모가 함께 집안의 분위기, 그쵸? 그러면 스마트폰도 아니고 백과사전도 찾아보기 쉽지 않죠. 이거를 태블릿 PC로 요새는 많이 찾아보고 어쨌든 대화를 하고 그러죠. 자, 어떤 선행학습보다 이런 집안 분위기는 아이 발달에 당연히 좋은 분위기를 맺힙니다. 분위기에 멍석 깔아줘야 되는데, 이게 근데 우리 집 분위기를 멋지게 탄성할 것 같은데 엄마 노력만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를 첫 번째를, 엄마가 본인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빠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빠. 저도 아빠지만 아빠를 설득해야 돼요.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가 기분 좋게 아빠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엄마도 읽으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그래서 아빠도 기분 좋아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피워야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실에 TV를 치우고 이 TV는 조그만 방이나 침실이 있는 쪽으로 가서 특별한 경우만 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줘야죠. 거실에서 TV가 안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읽을 책은 한 보통 사람에 비해서 20배 이상, 20배에서 50배, 보통 사람보다 뭐 20배에서 100배, 200배, 20배 이상의 책을 더 읽게 됩니다. 집안의 평수, 뭐 브랜드, 가구, 뭐 이런 것도 집안 분위기 형성하겠죠. 구성원의 삶의 지향점, 곳곳에 풍기는 집, 쉽지 않죠.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소박하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삶의 지향점이 되면서 뭐가 된다고요? 대화를 하고 있는 집이면 충분히 이런 삶의 지향점이 보이고 가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집, 스마트폰을 보거나 각자 일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책 쌓고 도미노 놀이도 하고, 책으로 시장놀이도 하고, 책으로 장난 많이 쳤죠. 도미노리, 시장놀이, 책을 밟고 징검다리처럼 가기도 하고. 책을 너무 건전하게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책에다 낙서도 하고, 책에다 그림도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책에다가 질문도 써보고, 책 읽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 읽는 방법 40가지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책 읽는 방법을 다양하게 어머니들이 알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텐데 이게 너무 한정적으로 책 읽는 방법을 이용하니까 재미나게 못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이걸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면 이 책 읽는 방법 40가지는 같이 링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에게만 책을 읽으라는 부모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바쁘거든요. 일하고 아이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경우에 아이에게만 책을 읽기를 강요할 수도 있고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아이에게.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요. 이게 부모가 바쁜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 아이도 자기 생활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놀이, 그쵸? 재미있는 놀이, 책을 읽는. 재미있다기보다 책을 읽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책을 읽으면 가장 많은 상상을 하고 가장 자유롭고 뭐 이런데 어쨌든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매니저님도 많이 다시나 보네요. 책 읽기가 삶의 당연한 일부로 스며 있는 분들 많이 만나죠. 그러면 책을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니까 그럼 복 받았다는 거죠. 천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근데 이런 천복을 받은 집이 많을까? 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과외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 전 과목 가르치고 독서 교육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 자라면 천복을 받은 거죠. 책 읽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아이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책 읽는 부모가 되는 거죠. 책 읽는 부모가. 책 읽는 부모가 된다고 아이가 얼마나 달라질까? 아니라니까요. 아이 달라지기 전에 이 책 읽는 만큼 부모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책 읽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의 습관 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머니 당신이, 아버님 당신이. 예? 아버님, 어머님 바쁘신 거 아는데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당신 당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세대가 그 노력을 노력해야 된다는 건 배운다는 거죠. 노력해야지 나죠. 이걸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노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죠. 존경하고 힘들게 돈 벌고 어렵게. 그쵸? 근데 이 돈을 버는 노력은 아이한테 지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나중에 아이가 안 배워도 나 닮아서 할 거거든요. 근데 책 읽는 모습은 아이가 지금 아이일 때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셔야 돼요. 독서 습관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건강한 움직임이 있는데 미약하죠 아직. 스마트 서비스, 대출, 예약. 저는 이제 대전 둔산동에 사는데 둔산도서관에 가면 책이 너덜너덜합니다. 하도 많이 빌려와서 사람들이 책이 너덜너덜해요. 너무 지저분할 만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지역이 학습 의욕도 높고 학습 열도 먹고 학습에 대한 효과도 높고 그런 것 같아요. 대전 외곽에 있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 그나마 깨끗해요. 인원이 둔산동이 더 강한 것도 있겠지만 둔산에 있는 이제 부모들이 인구도 많아서 그렇겠죠. 어쨌든 너덜너덜합니다. 독서를 조성하는 분위기에 힘쓰고 아직 정말 미약합니다. 독서를 조성하는 학교도 독서가 정말 학습 이상으로 독서가 주가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독서가 주가 되고 공부가 종이 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텐데 공부 종에 부수적인 걸로 하니까 주종이 바뀌니까 집에서 이걸 시킬 수밖에 없죠. 독서를. 책의 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 동참 분위기. 동참은 안 되죠.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왜?
바빠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동참할 만한 분들은 벌써 다 책을 읽고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파주시 독서 바람열차 이런 게 있군요. 중앙선에 한 칸을 독서로 만들고, 그쵸? 뭐 지하철역에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군데 만들어 주는데, 그죠? 더 친숙할 수 있게 열차를 이용했고 20회당 북콘서트 교체하고 분위기 만들고 지방자치제 우수 사례로 행정능력 도서관의 책이라도 더 많이 사다 줬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책으로 더 많이 바꿔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을 더 배정해서 더 깨끗한 책으로 더 많이 아이들이 왜 누군가 대출하면 그 다음 못 보니까 또 중복해서 좀 읽을 수 있도록 중복해서 사다 놓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이 노력이 나쁘다는 거 아니라 이 노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다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독서 분위기 흥미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추상적이죠. 저는 이렇게 도서관에서 수업 한 7년에서 10년 정도 하기도 했는데 특강 가면 오시는 어머님들만 오셔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모들, 오시는 어머니들, 말하면 알아듣는 어머니들, 저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엉뚱한 유튜브를 보다가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찍는 거거든요. 자, 분위기를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쉽지 않죠. 사회 곳곳에 조성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거 동감합니다. 가장 큰 선물 뭐냐? 내가 돈 버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죠? 나를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네 아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책을 읽겠다. 왜? 내가 달라지면, 더 강해지면 너를 돌봐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노력하는 모범을 보여서 너가 달라질 수 있다면 나는 할 만큼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모의 의무를 넘어서 부모의 선물로 책 읽기가 좋다는 것이죠. 자, 생활 공간에서 집안의 독서 습관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행동이지만 힘들어서 돈 벌기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실 테지만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에 어머니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는 노력 때문에 이 아이는 따라서 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성취하는 아이가 될 테니까요. 왜? 부모님이 읽는 것보다 보여지는 그 방향성대로 이 아이는 더 많은 걸 읽게 되고 더 발전해서 청출어람 하거든요. 자,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 그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들의 첫 걸음이 엄마한테 걸렸어요. 어머니, 그죠? 그 엄마가 만드는데 혼자 독주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귀를 잘 알아먹지 못하는 저 같은 아빠에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이 다루시지. 이 아빠하고 아이는 동급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집에 큰아들 작은아들 저렇게 셋인데 아이가 셋 키운다고 수고하신다고 아빠한테 아이들이듯이 설득하고 고맙다고 하고 환경 만들어주고 해서 만드세요.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가장 많이 어머니가 바뀌고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는 발전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책을 중심으로 무언가의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때, 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분위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어머니, 아버지, 아이가 만들어놓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현실의 땅은 아니지만 마음의 땅을 넓게 갖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좋은 글 잘 읽었고요. 항상 실천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실천하시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 스스로 때문에는 안 되겠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모성인데, 모성에 기대서, 제가 모성에 기대서 아빠가, 모성, 부성은 아이 같거든요. 아빠의 마음, 부성.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로 보세요. 이 부성은 아이인데, 이 모성에 기대서 호소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 어머니가 책을 읽고 어머니부터 즐거워지세요. 네, 대전 동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